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진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진단, 우리 남들이 주면 또 먹기도 하고 좋다 그래서 또 비싸다 그래서 먹기도 하는데 왜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진단 우리 효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공진단에 대한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한의학의 교과서죠. 우리 동의보감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공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보약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잘 듣지 않으면 그때는 공진단을 써보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진단이 보약 중에 으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때문에 보약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보약을 다 썼을 때 잘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체질 따지지 말고 공진단을 쓰게 되면 우리 체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허준 선생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진단은 어떻게 개발이 된 약일까요?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원나라, 중국에 있는 원나라에 위영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5대째 의사를 해오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술에 대한 효능이 뛰어나서 우리 굉장히 유명해진 의사 선생님이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원나라에 있는 황제가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내 진료 좀 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위영림이라는 의사가 당돌하게도 황실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못 가니까 우리 5대째 내려오는 굉장히 명약이 있으니 그것을 바로 공진단이라고 하고 이것을 드릴 테니까 황제분께서는 나를 부르지 마시고 이 약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 약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영림을 벌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 중국 황실에서는 그 이후에도 대대로 공진단을 사용해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만 사용을 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왕실에서도 공진단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조왕이 있죠. 정조왕은 아버지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을 하면서 우리 정조가 굉장히 쇠약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쇠약감을 개선시켜줬던 약이 바로 공진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조선 말기에 순조왕이 있는데 순조왕은 어머니의 수렴 청정이나 아니면 이제 세도 정치 때문에 굉장히 화병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였고 밥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기운을 나게 해줬던 약이 바로 공진단이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 황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대대로 많이 사용했던 약이 바로 공진단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진단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 한의학적인 개념을 보시면 개규성신 그리고 보신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규 할 때 그 규자가 뭐냐면 구멍 규자예요. 그래서 어디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공진단이다라고 하고 있고 성신 그러니까 신경을 일깨워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신익정이라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의 원기를 다 저장하고 있는 창고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더욱더 두둑하게 만들어줘서 정력을 증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진단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공진단이 실제로 우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효과가 알려진 것이 바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인데요. 간 기능이 개선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만성적인 피로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기억력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고 나아가서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까지도 우리 공진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현대의학적인 방법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효과들은 다 대부분 사양이라는 약재에서 이제 그 발휘를 하는 건데요. 사양노루라는 그 동물에서 사양주머니라는 곳에서 채취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워낙 귀하고 그리고 사양노루가 우리 멸종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공진단의 굉장히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체질과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한약재들은 진맥도 보고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처방을 해야 되지만
공진단을 사용할 때는 체질과 상관없이 대부분 다 복용할 수 있는 약이고 동의보감에서 말했듯이 모든 보약 중에서 으뜸이 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널리 쉽게 효과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평소에 우리 원기가 쇠약해져가지고 몸이 좀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공진단을 꼭 상복하시면서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보감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공진단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수능을 준비할 때 부모님께서 공진단을 좀 마련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써 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약재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공진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섭취 방법을 알고 잘 복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진단, 사실 병원에, 한의원에 가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서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개인으로도 맞춤 처방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개개인으로 맞춤 처방을 할 때 한약이 더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공진단이 더 괜찮은 건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한약을 잘 복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약을 잘 복용하기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진단을 먹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공진단을 권해드리고요. 네. 평소에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약을 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난 소화기계에 증상이 있다. 네. 아니면 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뭐 관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타겟이 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한약을 지어서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자연강장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공진단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진단의 특징이 우리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수험생 아까 네. 아니면은 우리 일을 하실 때 집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개선시켜주는 공진단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그 동글동글한 쬐끄만한 그 알맹이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환보다는 공진단이 좀 더 강력한 걸까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맣게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양이라는 것은 향자가 들어가 있는 건 그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표면적이 넓게 되면 그 사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알로 만들어진 공진단 그리고 그 겉에다 금박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향을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공진단의 효과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